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온통 이준석 판입니다. 이준석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준석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오늘 점심때, 오늘 저녁 모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화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준석 한국 정치 뒤흔들다. 한국 정치 뒤흔들다. 국민의힘만 흔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흔들리니까 연동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흔들리게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은 지난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했던 1980년대 극좌 운동권 꼰대 세력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586으로 상징되는 극좌 운동권 출신들,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내 대한 이 도전장입니다. 다만 그 도전하는 방식이 기성세대와 이준석 씨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 수락 연설문을 통해서 거듭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나이가 앞으로 한국 정치판에서 주된 이슈가 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때 대통령과 36살 야당 대표가 마주 앉는 풍경.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보다 이준석 씨가 나이가 적을 겁니다. 집권 여당 송영길 씨는 그쪽에서는 좀 젊은 축에 속하지만 58세입니다. 22살 아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이준석 씨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2명이 모두 이 대표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재를 받을 때 아들뻘 아니면은 동생 뻘 되는 이준석 씨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당내 투톱인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62세니까 아버지 뻘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61세, 홍준표 67세, 유승민 63세, 오세훈 60세, 원희룡 57세 이렇게 되네요.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그림으로 상상만 해도 저는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역시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변화는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이번 이 연설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몇 가지 점에서 좀 감탄한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수락 연설문이 다른 정치인의 연설문과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연설문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선 역시 젊다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선한 시각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비분관계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이념 문제를 이념으로서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누가 뭐래도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갑니다. 이게 정면승부를 하기 싫어서 피해가는지 다른 간접적 접근 방법으로 다른 묘수가 있는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분이 강조하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을 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로 뭉치는 것, 이걸 공존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락 연설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그거죠. 바로 거기에 입각한 건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른 후보가 용광로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용광로는 여러 가지 원료 물질을 매우 뜨거운 온도로 녹여내어 균일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멜팅팟이라고 합니다.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최근에는 샐러드 보울 이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 보울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 보울입니다. 비빔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비빔밥이나 샐러드처럼 각자의 요소의 개성을 살리자 이겁니다. 그걸 아주 섞어가지고 고온으로 그냥 녹여내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은 비빔밥에 들어가는 맛을 살리고 샐러드는 샐러드에 들어가는 각종 요소의 맛을 살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자, 이런 조직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공존이란 말 쓰네요. 고정관념 속에 하나의 표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와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당대표가 등장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도 제로섬 게임으로 가지 말고, 적대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자.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정치인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씨가 처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준석 씨 한자 이름 아세요? 중걸준자의 주석석자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에 대한 무수한 마타도와 원색적인 비난,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등의 구태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맞서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 연설 대전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입니다. 이 공직 자리가, 당직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아주 공정하게 채용하겠다. 인연 다 버리고 그걸 위해서는 토론 배틀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해가지고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어쩌면 피선거권도 없는 20대 대학생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우리 당의 메시지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을,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주 변화의 몸부림을 제대로 한번 쳐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걱정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부탁을 하네요.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하여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이 말이 마지막 말인데 좋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하여 관성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고정관념,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던 그런 생각 한번 깨보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달걀을 깨면은 병아리가 되고 남이 달걀을 깨면은 후라이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걀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면은 병아리라는 생명체로 나오지만은 남이 달걀을 깨버리면 후라이가 되어서 남 뱃속으로 들어간다. 개혁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깨야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약속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만은 김종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와 상의해서 해야 된다.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나의 희망사항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한국 정치 뒤흔들다. 혁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혁명이 세대혁명이라고 합니다. 세대가 바뀌는 것 또는 한 세대가 어떤 이념에 넘어가 버리는 것. 불행하게도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북한의 김일성주의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그런 이념을 섭취해가지고 머리가 오염돼가지고 아주 인간으로 물체에 비교한다면 불량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능하고 고집투성이인 이자들이 권력 투쟁은 잘 하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20대, 30대의 대표 선수가 공정과 혁신과 공존이라는 개인이라는 이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기록될 만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준석을 뽑아준 당원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뽑아준 이 국민들, 여론조사에 응한 국민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36살 이준석 청년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이준석 덕분으로 좀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